역경 23 산지박 곤하 간상 대상전 사왕왈 삼부어지 박 상이 후하 안택 산이 땅에 간신히 납작하게 붙어있는 것이 박괴의 모습이다. 땅 위에 우뚝 당당히 솟아야 할 산이 비실비실 짜부러져 있는 것은 산의 속을 다 갉아먹어 실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 처음으로 주어를 군자, 선왕, 대인, 후를 쓰지 않고 그냥 상이라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후 목적인 하와 대비되는 상대 개념으로 상의 모든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주어로 쓴 것이다. 기발하다 할 것이다. 이 밖의 형상을 볼 줄 안다면 사회의 상층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층을 형성하는 인미를 평소에 후하게 살찌게 내용이 실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삶의 세계가 안정적 기반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박의 상을 본받아 상은 평소에 하를 후하게 대하라. 그래야 그대의 택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괴사, 박, 분리, 유유왕. 박괴는 진실이 박탈되고 있는 위태로운 형극이다. 그럼에도 강인한 양효가 꼭대기에서 버티고 있으니 대견하다 할 것이다. 소인이 극성하여 군자가 공궁한 시기에는 언어를 신중히 선택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지 말고 숨겨야 한다. 적극적으로 모험을 감행할 카이로스가 아니다. 모험을 강행하는데 리가 없다. 효사, 초육, 박상이족, 멸정, 흉. 전체적으로 음이 성장하여 양이 박탈되어가는 박괴의 첫 단계. 초육은 위가 정하지 못하다. 초육이 눕는 침상의 다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 음의 세력이 침대의 다리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군자가 소인에게 밀려 능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하느님께 묻는다. 그러나 대답이 흉하다. 양효의 앞날이 박지를 못하다는 뜻이다. 6이 박상이변, 멸정, 흉. 음효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박탈은 도수를 더해가고 있다. 침상을 박탈하는 것이 그 동체에 이른다. 멸신을 당하는 가운데 점을 친다. 흉운이다. 박탈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6.3 박지, 무구. 박괴는 초로부터 오까지 모두 음효다. 다시 말해서 5개의 음효가 하나의 양을 박락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소인의 합세 와중에도 항상 양심 세력은 있다. 이 5개의 음효 중에서 유일하게 상구와 응하는 효가 바로 이 6.3의 음효이다. 나머지는 모두가 음길이라서 응이 없다. 박지는 침상이라는 목적어가 없다. 박지는 음효의 패거리로부터 박탈된다. 즉 벗어난다는 의미이다. 양심 세력의 결단을 상징한다. 6.3은 음효 그룹에서 벗어남으로써 허물을 면한다. 6.4 박상이부 흉. 음에 의한 박탈이 더 심화되고 있다. 아마도 괴 전체를 통해 6.4의 정황이 가장 박탈이 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역의 순환의 논리를 전제로 할 때 6.5로부터는 이미 양의 세력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직선적인 아포칼립스는 여기에는 없다. 침대의 박탈이 요로 사용되는 동물의 가죽에 미친다. 위기가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다. 흉하다. 6.5 관어, 이궁, 인총, 무불리. 6.5는 보통 군주 자리이지만 여기서는 5 음효의 한 패거리 속에 종속되는 자리이니 왕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박괴에서 군주는 상구이다. 왕후는 명태 꾸러미에 고기들을 꿰듯이 궁인들을 통솔하여 그들로 하여금
상구 총애를 받도록 한다. 소인들을 규합하여 선업에 종사하도록 만든 행위를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유기의 행위는 이롭지 아니할 바가 없다. 상구 석과불식, 군자득여, 소인방녀. 상구는 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홀로 버티고 있는 커다란 과일과도 같다. 이 석과는 결코 맥힐 수 없다. 상구는 박탈의 극치요, 음의 극성이요, 혼란의 극한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민중은 태평으로 복귀를 갈망한다. 소인이 바로하는 가운데 고독하게 살아남은 높은 인격의 현자. 그 존재의 명망은 후진을 흥기시키고 난세를 다시 치세로 환원시키는 잠재력이 된다. 민중은 상구를 추대하여 그를 리더로서 모신다. 군자는 수레를 얻는다라는 표현의 본의이다. 반면 소인들은 외롭게 남아있는 상구 군자마저 방락시키려고 발악을 한다. 그것은 결국 자기 존재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꼴이 되고 만다. 소인들이 살고 있는 집의 지붕이 박탈되고 만다. 그들을 보호해줄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24. 지뢰복, 진하, 곤상, 대상전, 상활, 내죄, 지중, 복, 선왕이 지일, 폐관, 상녀, 불행, 후불, 성방. 우레가 땅속에 있고 양의 기운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미묘한 때를 나타내는 괴가 바로 복괴이다. 선왕은 이 복괴의 형상을 본받아 양의 기운이 미묘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동지의 날에는 양기를 조용하게 기를 필요가 있으므로 사방의 관문을 닫아버리고 상인이나 여행객이 다니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군주들도 지방을 순시하며 민정을 살피는 정무를 행하지 않고 조용히 쉰다. 양을 안정시켜야 할 때에 앞서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 괴사, 복형, 출입무질, 북내무구, 반복기도, 7일내복, 이유유왕. 돌아오고 있다. 돌아옴을 찬양하여라. 하느님께 제사를 올리자. 숨어있던 생명이 밖으로 나와 수놈의 세계로 들어와 성장하는데 병이 없다. 친구들도 같이 온다. 뭔 허물이 있으랴. 복괴는 그 돌을 되돌려 회복시킨다. 생명이 돌아오는데 일에 걸린다. 생명의 봄이 피어나고 있다. 여행을 떠나자. 모험을 감행하는데 이로움이 있다. 효사, 초구, 불원복, 무지회, 원길. 초구는 시작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도를 해도 잘못되지 않는다. 항상 원점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면 미약하지만 군자의 도우 대세의 한 고리이기 때문에 그 반선의 힘은 막강하다. 머지않아 회복되리라. 후회의 이름은 없을 것이다. 크게 길하다. 유기, 휴복, 길. 이 복괴의 양요란 초구밖에 없다. 나머지 호는 모두 음요. 이 유기의 음요는 중정을 얻고 있다. 그러나 상교와 응은 없다. 중정의 유기가 갈 곳이란 강렬한 의지를 지닌 초구밖에 없다. 유기가 초구에게 가는 길은 아름답다. 아름답게 돌아가니 길할 수밖에 없다. 63. 빈복, 려, 무구. 63은 진께의 최상위, 동의 성격이 있다. 복괴는 복이라는 특성의 규정성 속에 있다. 63은 부정하고 경고망동하는 성격이 있다. 3은 원래 불안정한 자리이다. 이 괴 전체의 주요는 초구이다. 63도 초구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63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돌아간다. 그 과정에서 위태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은 허물이 없다. 64. 중행, 독복. 괴 전체에서 63만이 홀로 초구에 응한다.
육사는 본질적으로 군자의 길에 끌리는 바가 있는 것이다. 중행은 중도를 의미한다. 음의 무리와 어울려 깊숙이 음의 길에 들어와 있다. 그는 도중에 갑자기 홀로 어려운 선택을 한다. 음의 길을 벗어나 정도의 길로 복귀하는 것이다. 선의 실천을 위해 나 홀로 간다. 용감한 자기부정, 과감한 선의 결단이다. 유고, 돈복, 무해. 유고는 상계의 징이며 존위에 있다. 유고는 육사처럼 초구와 응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유기에게는 갈 수는 없다. 상계의 고는 수의 덕성이 있다. 중용과 유순의 존엄한 자로서 홀로 스스로 노력에 의하여 복을 행하여야 한다. 그것은 참으로 난감하고 독실한 과정이다. 유고는 독실하게 정도로 돌아간다. 돈복하니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 상육, 미복, 흉, 유재생, 용행사, 종유대패, 이기국군, 흉, 지우 10년 불극정, 복계의 최후. 상육은 음효로서 판단력이 없는 대대한 인간이며 항룡처럼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 학교와 응의 관계가 없고 비의 친구도 없다. 초구의 강명한 군자는 너무 멀리 있어 복의 실마리를 가늠할 수 없다. 돌아가는 것에 관하여 미혹된 상태로 남아있을 뿐이다. 요약하고 암무한 상륙에게는 흉운만 있을 뿐이다. 외부로부터의 재난, 내부로부터의 재생이 잇따른다. 군자를 일으키는 바보짓까지 한다. 결국 대패를 하고 만다. 군주가 죽고 나라가 멸망하는 사태까지 이를 수 있다. 10년이 지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하여 다시 군사를 일으키지만 패배를 서려갈 수는 없을 것이다.